아주머니 오늘도 밤 늦게까지 하시네요. 이 시간엔 혼자 마감하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가게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회식하던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고 저는 앞치마 끈을 다시 묶었어요. 하루가 한 번 더 늘어난 것처럼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저는 거의 혼자 키웠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또 일하고 주말에도 일했죠. 남편은 술이 문제였고 결국 술 때문에 먼저 갔어요. 사람들은 이제 좀 나아지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대로였습니다. 마감까지 붙잡고 사는 게 아직도 제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였는지 회식하러 몇 번이고 오던 그 남자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말을 많이 거는 사람도 아닌데 꼭 제가 마지막까지 남는 시간만 되면 계산대 근처에 잠깐 서서 저를 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저는 그 사람 앞에서만 괜찮다는 말을 자꾸 늦추게 됐을까요? 셔터를 내리기 직전 그 남자가 다시 한번 말했어요. 혼자시면 정류장까지만 같이 걸을까요? 저는 그때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입술이 먼저 안 움직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지 궁금해요. 그날도 11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계산대 옆 동전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고 저는 허리를 숙여 줍다가 입구 쪽을 봤어요. 셔터 밖에 누군가 서 있었거든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사람이 태준 씨였습니다. 회식 손님들이랑 몇 번 온 적 있는 사람이었죠. 회사에서 팀장쯤 되는 것 같았고 말투가 차분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혼자였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다시 열면서 물었어요. 또 필요한 게 있으세요? 태준 씨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아주머니 혼자 마감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잠깐 멈칫했어요. 그냥 인사치레인가 싶었는데 태준 씨가 계산대 근처에 서서 조용히 가게 안을 둘러봤죠. 말을 더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 왜 이러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편하다기보다는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혼자 마감하는 게 익숙했는데 누군가 그 시간을 함께 있어준다는 게 낯설었거든요. 저는 계산대 서랍을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손님, 저 이제 문 닫아야 해요. 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어요. 저도 앞치마를 벗고 셔터를 내리려는데 그 사람이 가게 앞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서 있더라고요.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정류장까지만 같이 걸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이 멈췄습니다. 셔터 손잡이를 잡은 채로 그냥 서 있었어요. 거절해야 한다는 건 알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사실 저는 그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셔터를 끝까지 내렸습니다.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가 철컥 울렸고 저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었어요. 태준 씨는 제 옆에서 말없이 따라왔죠. 정류장까지는 5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발소리만 2개 들렸고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죠. 밤 공기가 차가웠고 가로등 불빛이 길바닥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하자 태준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집까지 무사히 들어가세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서는 걸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이러면 안 되는데. 혼자 산 지 오래됐고 남자랑 이렇게 걷는 것도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싫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11시 45분이었고 집에 도착하면 자정이 넘을 거였어요. 매일 이런 시간에 집에 들어가는 게 익숙했지만 그날은 왠지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저는 마감 시간이 되면 자꾸 입구 쪽을 봤습니다. 혹시 또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조금씩 자리 잡았거든요. 하지만 태준 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날 한 번이었던 거겠지.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손님이 유난히 많았고 저는 계산대와 주방을 오가며 땀을 흘렸어요. 11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손님이 나갔고 저는 테이블을 닦으면서 허리를 폈습니다. 셔터를 내리고 돌아서는데 태준 씨가 또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편의점 커피 2개를 들고 있었죠. 오늘도 늦으시네요. 저는 대답 대신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가 먼저 걸었어요. 태준 씨는 말없이 따라왔고 우리는 정류장까지 또 함께 걸었죠.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태준 씨가 커피 한 캔을 제게 건넸습니다. 드세요. 저는 사양하려다가 받았어요. 캔이 차가웠고 손으로 감싸니 조금씩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 더 있었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고 피곤했던 몸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죠.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드시죠? 뭐가요?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거요. 저는 어깨를 한번 으쓱했어요. 익숙해요. 20년 넘게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말했어요. 저도 오래 혼자 살았어요. 집에 들어가면 너무 조용해서 가끔은 TV도 안 보고 그냥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불 켜는 것도 귀찮고 밥 먹는 것도 대충 해결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 날이 많았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하긴 한데 외롭긴 하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태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편한데 외로워요. 우리는 그날 밤 1시간 가까이 정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많이 한 건 아니었는데 시간이 빨리 지나갔어요. 버스가 오고 또 가고 사람들이 타고 내렸지만 우리는 계속 앉아 있었죠. 헤어질 때 태준 씨가 물었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끝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그래요. 태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저보다 먼저 자기 버스에 올랐어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자꾸 나타나는 걸까? 그런데 이상했어요. 궁금하다기보다는 기다려지는 느낌이 더 컸거든요. 마감 시간이 되면 자꾸 시계를 보게 됐고 셔터를 내릴 때면 입구 쪽을 먼저 확인하게 됐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그게 패턴이 됐습니다. 태준 씨는 거의 매일 나타났고 우리는 정류장에서 커피를 마시며 짧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깊은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날씨 얘기, 동네 얘기, 가끔 일 얘기 정도였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 제게는 소중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루를 마감하고 집에 가기 전 누군가와 함께 앉아 있는 그 시간이 점점 필요해졌습니다. 어느 날 태준 씨가 물었어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아들 2 있어요. 다 장가갔고 따로 살아요. 자주 보세요? 아니요. 명절 때나 한 번씩이요. 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애들이 있는데 따로 살죠. 명절에도 바쁘다고 잘 안 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어요. 같은 처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분은요?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일찍 갔어요. 술 때문에요. 힘드셨겠어요. 그때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완전히 괜찮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저는 계속 혼자였고 그게 익숙해졌지만 외로웠거든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혼자 다 감당하면 몸 먼저 망가져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오래 했는걸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자꾸 남았습니다. 혼자 다 감당하면 몸 먼저 망가진다.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태준 씨가 제 생활을 걱정해 준 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누군가 저를 봐준다는 느낌이 오랜만이었죠. 그날 이후로 태준 씨와 저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말을 많이 한 건 아니었지만 서로의 존재가 편해졌어요. 저는 마감 시간이 기다려졌고 태준 씨는 빠짐없이 나타났죠. 어느 날 비가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일찍 마감할 수 있었는데 셔터를 내리는데 태준 씨가 우산을 쓰고 서 있었어요. 비 맞고 가시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그칠 것 같아서요. 태준 씨는 우산을 제게 건넸습니다. 같이 쓰고 가요. 우리는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정류장까지 걸었어요.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고 빗소리가 우산 위에서 똑똑 울렸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해서 태준 씨가 물었어요. 내일도 오면 될까요? 저는 대답 대신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올라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죠.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그 뒤로 태준 씨는 거의 매일 나타났습니다. 회식이 없는 날도, 비가 오는 날도, 바람이 센 날도요. 저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는 마감을 평소보다 30분 일찍 했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일찍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셔터를 내리려는데 맞은편 편의점 앞에 태준 씨가 서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기다린 거야? 태준 씨는 제가 나오는 걸 보고 천천히 걸어왔어요. 오늘은 일찍 끝나셨네요. 손님이 없어서요. 그럼 커피라도 한 잔 하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거절하는 게 더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우리는 편의점 앞 작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태준 씨가 커피 2개를 사와서 하나를 제 앞에 놓았죠. 캔이 차가웠고 저는 손으로 감싸면서 조금씩 온기를 느꼈습니다. 평일 저녁 11시쯤이면 동네가 조용해졌어요. 가끔 차가 지나가고 편의점 형광등 불빛만 환했죠.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태준 씨를 힐끗 봤습니다. 태준 씨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가끔 짧게 말을 건넸죠. 그런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어요. 일 오래 하셨죠? 태준 씨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3년쯤 됐어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요. 힘드셨겠어요. 뭐 익숙해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힘들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이 일하고 명절에도 가게를 열었죠. 그렇게 살아야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거든요. 태준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회사 다니면서 애들 키웠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혼자 다 하시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 제 삶을 알아봐 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괜찮았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쉬셔도 되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쉬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일하는 게 익숙해서요. 그래도 혼자 다 감당하면 몸 먼저 망가져요. 태준 씨가 또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요즘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죠. 우리는 그날 밤 1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많이 한 건 아니었지만 시간이 빨리 지나갔어요. 편의점 주인이 의자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희는 일어났죠. 정류장까지 걸으면서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같이 있으면 편하네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태준 씨랑 있으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편했고 무언가를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태준 씨 생각이 났습니다.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러는 걸까?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태준 씨는 변함없이 나타났고 우리는 매일 정류장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는 제 하루 중에서 그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어느 날 태준 씨가 평소와 다르게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제가 이상한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태준 씨를 봤습니다. 혼자 사시는 거 힘드시죠? 뭐 그렇죠. 저도 혼자 살면서 많이 느꼈어요. 집에 들어가면 너무 조용하고 밥도 대충 먹게 되고 청소도 귀찮아지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태준 씨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같이 살면 아주머니가 좀 덜 힘들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었습니다. 커피캔을 든 손이 조금 떨렸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태준 씨는 제 반응을 보면서 급하게 말했죠.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서 죄송해요. 그냥 혼자 사는 게 서로 힘들 것 같아서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커피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게 차가웠고 머릿속은 복잡했죠. 같이 산다고? 그날 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버스에 올랐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주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 같은 사람이랑 같이 산다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혼자 사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불 켜는 것도 귀찮고 밥 차려 먹는 것도 버거웠죠. 세탁기 돌리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다 혼자였어요. 며칠 동안 저는 태준 씨를 피했습니다. 마감을 서두르고 뒷문으로 나가고 정류장도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자꾸 태준 씨 생각이 났거든요. 혼자 집에 앉아 있으면 태준 씨가 한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같이 살면 덜 힘들 것 같아서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결국 다시 평소 시간에 마감을 했습니다. 셔터를 내리고 돌아서는데 태준 씨가 또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요즘 안 보이셔서 걱정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태준 씨는 말없이 제 옆을 걸으면서 편의점으로 갔고 커피 2개를 사왔어요. 우리는 또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태준 씨가 먼저 말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상한 말 했죠.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혼자 사는 게 서로 힘드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태준 씨는 저를 조용히 봤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서로 익숙한 게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요. 맞아요. 그래서 천천히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혼자 사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태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캔을 손에 쥔 채로 말했어요. 조금 더 생각해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좁은 원룸에 짐만 가득하고 냉장고엔 반찬 몇 개뿐이었죠. 침대 시트도 언제 빨았는지 기억이 안 났고 창문도 오래 안 닦았어요.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지 않나?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진 걸 느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결국 태준 씨한테 말했어요. 같이 살아볼까요? 태준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요? 네. 근데 천천히 해요. 제가 낯을 좀 가리거든요. 태준 씨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천천히 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대가 됐습니다. 혼자가 아닌 삶이 어떤 건지 궁금해졌거든요. 결정을 내리고 나서 한 달 동안 저는 천천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태준 씨는 저를 재촉하지 않았고 저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았어요. 큰 캐리어를 꺼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방 몇 개면 충분했거든요. 옷 몇 벌, 화장품, 자주 쓰는 물건 정도만 챙겼죠. 짐을 싸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재혼이라는 단어보다 숨통이라는 느낌이 더 앞섰어요.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게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안도감처럼 느껴졌죠. 태준 씨 집은 제가 사는 곳에서 버스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조용했고 나무가 많았어요. 저는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입구를 보면서 한참 서 있었죠. 여기서 살게 되는구나. 태준 씨가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신발을 벗으면서 가지런히 놓았어요. 현관이 넓었고 거실이 보였죠. 제가 살던 원룸보다 몇 배는 넓었습니다. 거실 창으로 햇빛이 들어왔고 소파가 깨끗하게 놓여 있었어요. 부엌도 넓었고 식탁도 컸죠. 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면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방은 이쪽이에요. 태준 씨가 안방을 보여줬어요. 침대가 크고 옷장이 있었죠. 창문도 커서 밖이 잘 보였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태준 씨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편할 수가 없었어요. 새 집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어디까지 써도 되는지 모르고요. 저는 짐을 방에 풀면서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나무가 보였고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살던 좁은 집,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던 집, 혼자 남아서 버티던 원룸.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이제 여기서 살게 되는구나. 첫날은 조용했습니다. 태준 씨는 저녁을 간단하게 차려줬고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게 오히려 편했죠.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태준 씨는 옆에 앉아서 같이 뉴스를 봤죠. 말은 없었지만 함께 있다는 느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우니 천장이 낯설었고 이불 냄새도 달랐죠.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째도 사흘째도 비슷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청소를 하고 낮에는 태준 씨가 출근한 사이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 선반에 뭐가 놓여 있는지 확인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죠. 태준 씨가 쓰던 컵, 접시, 수저들을 만지면서 이제 이것들이 내 것이기도 하구나 생각했습니다. 낮에 혼자 있을 때면 창밖을 자주 봤어요.
나무가 많아서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흔들렸고 새소리도 들렸죠. 원룸에서는 창밖에 다른 건물만 보였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태준 씨는 저녁 6시쯤 퇴근했어요. 저는 간단하게 저녁을 차렸고 같이 식사를 했죠. 오늘 뭐 하셨어요? 청소 좀 하고 TV 좀 봤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대화는 짧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됐고, 청소기는 어떻게 쓰는지, 세탁기는 어떻게 돌리는지 배웠죠. 태준 씨는 제가 필요한 걸 물어보면 천천히 알려줬어요.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태준 씨를 받고 태준 씨는 애들 왔나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어요. 자식들? 태준 씨가 자식 얘기를 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급하게 식탁을 정리하려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 씨는 자연스럽게 현관으로 갔고 문을 열었습니다. 왔어? 아버지, 우리 왔어요. 오늘 저녁 먹었어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태준 씨가 돌아오면서 저를 봤죠. 애들이에요. 인사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식들은 딸 하나, 아들 하나였어요. 딸은 30대 중반쯤 돼 보였고 아들은 30 초반 정도였죠. 둘 다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저희 몰랐어요. 언제 같이 사시기로 하신 거예요? 딸이 그렇게 말하면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들도 말없이 따라 들어갔고 저는 주방 쪽으로 조용히 물러났어요. 태준 씨가 애들한테 설명했습니다. 같이 살기로 했어.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건 우리한테 먼저 얘기하셔야죠. 저희가 아버지 걱정되는데 딸이 그렇게 말하면서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물 한 병을 꺼내서 마시면서 저를 힐끗 봤죠. 저는 그 시선을 피하면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크게 들렸고 제 손이 떨렸어요. 아들이 거실 소파에 앉아